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 드릴 텐데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 한국 무기들 여러 무기가 나오니까 더 관심 있는 날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훈련기 도입 사업이었던 미 공군의 TX 사업에서 보잉과 사브의 컨소시엄의 T-7A에 패배했던 우리나라의 FA-50이 미 공군의 소량 임대가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T-7A 레드호크가 양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조종사 양성 과정 혁신 프로그램에 투입할 항공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선정해서 임대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T-38이라는 낡은 기체를 훈련기로 사용해서 극심한 전투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 공군은 현행 기종 자격 훈련 과정, 즉 포멀 트레이닝 유닛 코스를 없애고 전투기 수준의 고난도 훈련이 가능한 기체를 도입해서 조종사 훈련 양성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훈련기로 선정된 이 T-7A는 오는 2024년에야 전력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 공군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즉각 도입이 가능한 FA-50과 M346 두 개 기종을 대상으로 소량의 기체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FA-50과 M346 두 개 기종을 비교 평가한 결과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레이더가 장착된 FA-50을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으며 조종교육 대행사인 히루드 항공을 통해 4대에서 8대가량의 FA-50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히루드 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으로부터 최대 8대의 FA-50을 구매해서 미 공군에 임대하며 미 공군은 연간 4,500 비행시간 내에서 해당 기종을 5년간 운영한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히루드 항공에 기체를 반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쁜 소식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이 소식도 알려달라 이런 댓글을 지난 주말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한 하루 정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우리가 직접 미 공군에 판매하는 조건은 아니고 히루드 항공이라고 조종사 양성 훈련을 대행해주는 이 민간군사 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판매를 하고 이 히루드 항공은 미 공군에 이 4대에서 8대를 이제 5년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조건인데 최대 8대, 최소 4대 정도. 그래서 지금 몇 대가 판매가 됐는지 판매가 될 것인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최저 4대, 최대 8대를 미 공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TX 사업에 뛰어들었었는데 사실 이 FA-50 같은 경우에 미국 록히드 마틴이 설계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 항공기 내에 록히드 마틴의 기술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컨소시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보잉은 사브와 컨소시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왜냐? 미 공군 훈련기니까 미국 회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지만 이 FA-50이 가격이 비쌌고 성능이 이제 벌써 개발된 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성능이 가격이 비싼 것만큼 성능을 압도하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잉이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명상을 입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4대에서 8대를 임대를 하는 것이 아주 소량이지만 이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M346과 T-50 또는 M346과 FA-50이 경쟁 중이었거나 지금도 경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T-50 훈련기죠. 이 T-50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싱가포르 또 이스라엘 이런 데서 M346에게 졌어요. 참 의외였고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전투기 시장에서는 M346에게 FA-50이 좀 비교적 대부분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 FA-50하고 M346이 경쟁을 해서 FA-5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346이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중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비록 4대에서 8대를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는 이제 히루드 항공이 팔았고 히루드 항공이 미 공군에 임대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미 공군의 운영평가 결과 M346보다 이 FA-52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차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가격은 아마도 이 FA-52 더 비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격 차이보다도 성능 차이가 더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미 공군이 이 FA-50을 비교 우위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국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왜냐? 미국이 선정했으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 미국이 선정했고, 또 미국의 이번 훈련기 선정의 요체는 뭐냐면은 뭐 초등훈련, 뭐 고등훈련 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전술 임무 훈련까지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종사가 미 공군만 해도 지금 2,100명 가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슬림화 시키자, 훈련 단계를. 그렇게 해서 이 초음속 훈련을 할 때 아예 이 초음속 훈련기 자체를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본 전술 훈련까지 다 시키자. 지금 기존은 이 훈련기에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또 가서 F-16이나 F-18로 다시 전술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용,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적 고성능의 훈련기를 도입해서 그런 전술 훈련까지도 아예 한꺼번에 클리어를 하자.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이거 아니냐. 이제 이게 미 공군의 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 FA-50이 좀 가치를 조금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으로 지금 뭐 중국의 L-15나 이런 것들이 확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좀 해외 시장에서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국산 무기인데요. 무려 43,000여 정을 납품하는 대규모 경기관총 사업인 인도 육군의 LMG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S&T 모티브가 개발한 한국군용 차기 기관총인 K-12가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육군이 차세대 경기관총으로 이스라엘 RWR의 네게브 기관총을 선정했으며, 한국군 납품 확정 후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했던 우리나라의 K-12가 탈락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현지 시각 20일 밝혔습니다. 인도는 노후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43,000정 규모의 신형 기관총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1차 납품 경쟁에서 16,479정, 미화 1억 1,800만 달러 규모 사업은 이스라엘의 네게브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는 기존의 노후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기관총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S&T 모티브, 이스라엘의 IWI, 호주의 탈레스, 미국의 시그사우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카라칼 등 5개 업체로부터 신형 기관총을 제안받아 검토했는데요. 한국산 K-12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혹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12는 노후화된 M60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차기 다목적 기관총인데요. 인도 육군 평가 결과에 1위를 기록한 네게브 기관총보다 더 무겁고 반동은 더 세며 기계적인 신뢰성에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병용 기관총은 보행 간의 사격과 광학장비 장착 등을 고려해서 무게와 반동을 줄이고 작동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정 업체 독점 체제로 납품이 되는 한국의 K-12는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인도 납품 경쟁 패배를 계기로 한국군의 보병화기 납품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K-12 지금 우리 국내 방산업체인 S&T 모티브, 과거에는 대우정밀, 그 이전에는 육군 조병창이었어요. 이 K-12가 들어갔지만 최하 점수에 가까운 그런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현대전 트렌드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최신 기관총인데 현대전 트렌드에 안 맞다. 이건 뭡니까? 개발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기본적으로 이 K-12와 이 네게브 이번에는 7.62mm 기관총 사업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M60 기관총,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K3 기관총 뭐 이런 걸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M60 기관총 같은 그런 기관총을 대체하는 사업이 K-12가 선정이 돼서 우리 한국 육군에 쓰고 있고, 역시 인도도 그런 7.62mm 기관총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네게브는 총무게가 7.95kg, 그런데 우리 한국의 K-12는 10.4kg, 무려
2.5kg 가까운 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요,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2.5kg, 총무게만, 다른 거 필요 없이 총무게만 2.5kg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기관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양각대 아니면 삼각대 이런 데서 갖다 대놓고 엎드려 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기관총을 가지고 보행관 사격도 합니다.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그 슈팅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관총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조준경을 갖다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갖다 붙입니다. 이런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고 보행관 사격을 하고 한 손으로도 사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총 무게가 우리가 무려 2.5kg 가까이가 무겁고 또 K12가 반동이 제일 세답니다. 한 손으로 쏴야 되는데 달리면서 쏴야 되는데 반동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죠. 양각대, 삼각대 고정하고 쏘면 좀 덜하겠지만 달리면서 쏘고 서서도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동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저는 그래서 또 우리 S&T 중공업에서 만든 저격총이 있습니다. K14라고 하는 저격총인데 이 K14 저격총 나왔을 때 뭐 국산이고 뭐 우수하고 정확도 높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참 어이없죠. 이 K14의 정확도는 1MOA라고 하는 그 단위예요. 정확도가. 그런데 이 K14 이전에 우리 특전사에서 썼던 SSG-3000 이런 저격총은 가격이 K14보다 훨씬 쌌음에도 불구하고 0.5 MOA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그 단위상으로는 구형인 SSG-3000이 2배나 좋았던 겁니다. 가격은 그 구형인 SSG-3000이 한 6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K14가 그때 1,500만 원 이렇게 제가 납품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가격은 훨씬 비싸고 국산인데 정확도는 반밖에 안 되고 이걸 국산이라고 그때 뭐 완전히 홍보하고 난리가 났던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는요 국산 무기 정말 좋아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국산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더 성능 나쁜 것을 우리 군에 강매시키는 거 이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더 어이없는 것이 제가 언젠가 이 S&T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아주 높은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거 하기 싫다 총 이거. 우리는 애국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그 회사 그때 당시에 제가 브리핑을 들었을 때는 그 회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부품이랍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하는 건데 이게 더 좋다 마진이. 그리고 더 사업이 수월하다. 그런데 이 총 이건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무기 자꾸 우리 군에 납품하고 강매할 것 같으면 제가 강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바람대로 손을 떼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격총은 정확도는 반밖에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육군 보병 갔다 오신 분들 K3 경기관총 그거 정말 이 재밍의 제왕 아닙니까? 그거 도대체 탄창 한 두세 개 버릴 동안 재밍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전쟁 나면 그 K3가 제대로 총이 발사가 될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있는 보병들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 K3가 우리 군대를 지켜줄 거야. 아니죠. 그 K3 때문에 우리 군대가 큰일 날 거야. 이런 걱정하고 있는 그게 총입니까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군에 납품해서 우리 보병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거 안 돼야죠. 그러면은 우리 육군 총도 경쟁체제로 가야죠. 지금 전 세계 특히나 이 서방 세계 중에서 한국 육군 같은 이 정도 대규모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군, 해군, 공군 우리 한국 중에서 육군 무기는 육군 방산업체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런 큰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독점의 폐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체제로 가야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총을 생산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왠지는 모르게 그 업체 총이 제가 아무리 봐도 더 좋은데 짓밟힙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꼴찌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의 아주 시장성 좋은 이 육군 무기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경쟁체제가 안 되는지 이 S&T 중공업에 무슨 파워가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 총이 최소한 내가 이 총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건 안 돼도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 총이 반드시 발사가 될 거다라는 믿음은 있어야죠. 이게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이 따위 총을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K2C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레일 달으라고 하니까 쇠에다 그냥 바로 그냥 레일 해가지고, 아니 플라스틱이 왜 감싸져 있는지 이것도 몰라요. 개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열 덮개 플라스틱, 여러분들 M16 옛날에 들 때 또 K2 들 때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총열 내부가 뜨거운데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 놓으니까 직접적으로 쇠에 안 닿으니까 안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리니까 이게 더워져 가지고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육군에서 레일 만들어라 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자. 쇠에다가 바로 파버리고. 그러니까 잡아보니 뜨거워서 잡지도 못하겠고 몇 발 쏴버리니까.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 부디 없는 그런 국가 방위 산업 됐으면 좋겠다. 오직 싸워서 이기는 무기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 회사에 내 선배가 있으니까 그 선배가 영향을 미치고, 또는 뭐 국산이니까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우리 군대 이길 수 있는 무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